회사와 집을 오가는 단조로운 일상이었다. 김도현은 매일 똑같이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한 뒤 집으로 돌아왔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것도 주말에 여행을 가는 것도 그의 삶에는 없었다. 그에게는 안정된 직장과 규칙적인 생활이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윤서연을 만났다. 도현 씨는 취미가 뭐예요?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물었다. 도현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특별한 취미라 할 만한 것이 없었다. 책을 읽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영화조차도 그냥 퇴근 후 TV에서 하는 걸 대충 보는 정도였다. 글쎄요. 그냥 일하고 쉬고 밥 먹고 자고 그런 게 전부인데. 그의 대답에 서연은 눈을 크게 떴다. 그럼 주말에는 뭐 해요? 그냥 집에서 쉽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도현을 바라보다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주말에 저랑 같이 어디 가볼래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공원을 산책하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이 어째서인지 그에게는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과 함께 할수록 새로운 경험들이 재미있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밤에 한강에 와본 적 있어요? 어느 날 밤 서연은 도현을 한강공원으로 데려갔다. 바람이 선선했고 강가에는 돗자리를 깔고 치맥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도현은 낯설었지만 서연은 익숙한 듯 편하게 자리를 잡았다. 가끔 이렇게 와서 치킨이랑 맥주 먹으면 스트레스 확 풀려요. 서연이 맥주 캔을 따며 웃었다. 그녀의 얼굴이 달빛 아래에서 환하게 빛났다. 도현은 조용히 치킨을 한 입 베어 물었다. 한강에서 먹는 치킨은 이상하리만큼 맛있었다. 어때요? 괜찮죠? 그녀가 기대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응, 맛있네. 그날 이후 도현은 가끔 혼자서도 한강에 가곤 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여행도, 운동도, 맛집 탐방도, 심지어 주말마다 열리는 작은 플리마켓까지 서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의 일상은 변화하고 있었다. 회사 끝나고 바로 집에 가는 거 너무 아까운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서연이 그에게 말했다. 글쎄 그냥 피곤하니까 퇴근하고 저랑 요가 해볼래요? 요가. 응. 몸도 가볍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진짜 좋아요. 도현은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지만 결국 서연의 권유로 요가 학원에 등록했다. 그는 처음으로 매트 위에서 우스꽝스러운 자세를 취하며 뻣뻣한 몸을 이리저리 움직였다. 허리 부러질 것 같은데 천천히 하면 돼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녀는 언제나 밝았다. 언제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 했고, 언제나 도현을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어느 순간 도현은 깨달았다. 이제 내 삶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회사와 집을 오가는 단조로운 일상은 사라졌다. 도현은 이제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도현은 문득 생각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내 인생이 더 즐거울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그는 자연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연아. 응, 우리 결혼할까? 서연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도 그 말 하려고 했는데. 그녀는 작은 반지를 꺼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준비했어. 도현은 웃음을 터뜨렸다. 자신이 먼저 하려던 말을 서연이 먼저 하다니. 이렇게까지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결혼도 이렇게 쉽게 결정해도 돼. 그녀는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응. 왜냐하면 너랑 같이 하는 게 제일 재미있으니까. 그 순간 도현은 확신했다. 이 사람이면 된다. 도현은 약간 긴장된 표정으로 서연의 부모님 댁 초인종을 눌렀다. 어서 와요. 문을 연 건 서연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도현을 맞이했지만 왠지 모르게 시선이 그를 스캔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도현은 가볍게 인사하며 거실로 들어섰다. 서연의 아버지는 이미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도현을 보자마자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도현입니다. 그가 허리를 숙여 인사하자 서연의 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를 바라보았다. 앉아요. 도현은 테이블 앞에 앉았다. 차가 나오고 서연도 도현의 옆자리에 앉았다. 처음이라 그런지 약간의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때였다. 김 대리는 연봉이 얼마나 되나? 서연의 아버지가 뜬금없이 물었다. 도현은 순간 말을 잃었다. 아, 네. 연봉 말이야. 직장에서 얼마 받아? 너무나도 직설적인 질문이었다. 아, 네. 뭐,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애매하게 대답하자 서연의 어머니까지 나섰다. 평균적인 수준이라는 게 얼마나 되는 건가요? 도현은 당황했다. 보통 첫 만남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지 않나. 결혼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도 바로 월급을 묻는 경우는 처음이었다. 요즘 직장인들 연봉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는 최대한 부드럽게 넘어가려 했지만 서연의 아버지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다. 대충이 아니라 정확히 얼마냐고. 압박감이 느껴졌다. 서연이 옆에서 표정을 굳히더니 애써 웃으며 말했다. 아빠, 그런 걸 왜 이렇게 대놓고 물어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결혼하려면 당연히 알아야지. 서연의 어머니도 거들었다. 요즘 세상에 돈 없이 어떻게 살아. 우리 서연이 워라밸 중시하는 건 알겠는데. 남편들 사람이 경제적으로 확실해야 안심할 수 있잖아. 그래, 맞아. 집은 살 수 있나? 네, 지금 집 마련해놨어. 도현은 순간 답답함을 느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첫 만남부터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예상 밖이었다. 그들은 도현이 어떤 사람인지 성격이 어떤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했다. 아직은 전세로 살 계획입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서연의 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렸다. 전세, 대출 안고 사는 거 아니고? 네, 대출 없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서연의 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요즘 세상에 돈 없으면 답이 없는데 서연이가 고생하는 거 아닌가 몰라. 그 말에 도현은 속으로 뜨끔했다. 이건 무슨 뜻이지? 서연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재빨리 말을 돌렸다. 아, 엄마 아빠, 도현이 정말 성실한 사람이야.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나랑도 잘 맞고. 그러나 그녀의 부모님은 여전히 냉정했다. 성실한 거야 다행이지만 성실하다고 돈이 나오는 건 아니지. 도현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속으로 침착하자고 되뇌었다. 그때 서연의 어머니가 살짝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럼 결혼하면 경제 관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네. 아무래도 서연이가 워라밸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재정 관리는 서연이가 맡는 게 좋지 않겠어요? 남자는 일에 집중하고 돈 관리는 여자가 하는 게 원래 맞는 거잖아요. 도현은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마치 이미 정해진 사실을 확인하는 듯한 말투였다. 아직 그런 부분은 깊이 이야기해 보지 않아서요. 그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서연의 아버지가 다시 말을 꺼냈다. 뭐 결혼하려면 결국 돈 문제가 중요하지. 근데 요즘 회사들은 또 어떠냐? 혹시 구조조정 얘기 같은 건 없나? 도현은 점점 이 자리가 불편해졌다. 대화는 온통 돈 이야기뿐이었다. 그는 결혼이란 두 사람이 서로의 인격과 가치관을 알아가며 결정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서연의 부모님에게는 오직 돈이 기준인 것 같았다. 서연은 곤란한 표정을 짓다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아빠, 너무 그러지 마. 도현이 괜히 부담스러워하잖아. 그러자 서연의 어머니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부담스러우면 결혼은 어떻게 하겠어? 결혼은 현실이야, 서연아. 감정만 가지고는 못 사는 거야. 그 순간
도현은 서연의 손을 슬쩍 바라보았다. 그녀는 손을 꼭 쥔 채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이 기묘한 분위기에서 도현은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나 그는 깊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아직은 서연을 믿고 싶었으니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속에서는 뭔가 묵직한 것이 가라앉고 있었다. 도현 씨, 우리 부모님이 결혼 날짜를 빨리 잡고 싶어 하셔. 서연의 말에 도현은 잠시 당황했다. 결혼을 하기로 결심한 건 맞지만 아직 날짜를 확정하지도 않았고 구체적인 준비도 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렇게 서둘러야 해. 응,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 괜히 늦추면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고. 우리도 어차피 결혼할 거잖아? 도현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천천히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나 서연은 살짝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 그냥 빠르게 진행하자. 부모님도 원하시고 괜히 오래 끌면 피곤해질 수도 있으니까. 도현은 어딘가 찜찜했지만 서연이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반대하기가 애매했다. 결국 그는 알겠다고 답했다. 며칠 후 서연의 부모님과 신혼집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집은 어디에 구할 생각인가? 서연의 아버지가 물었다. 도현은 준비해둔 자료를 꺼내며 말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전세가 있습니다. 교통도 좋고 직장까지 30분 정도 걸려서 출퇴근하기도 편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서연의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아, 전세보다는 월세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요즘 전세 사기도 많고 우리도 안전한 게 좋잖아. 월세로 살다가 나중에 천천히 더 좋은 곳을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도현은 어이가 없었다. 전세 사기도 물론 조심해야 하지만 자기가 직접 준비한 집이었다. 굳이 월세로 들어갈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집은 검증도 끝났고 계약도 문제 없어요. 월세로 가면 경제적으로 더 부담이 될 텐데요. 그러자 서연의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냥 우리 뜻대로 하는 게 좋겠어. 우리가 잘 알아봤거든. 서연도 옆에서 거들었다. 도현아, 그냥 부모님 말씀 듣자.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신경 많이 써주고 계시잖아. 하지만 내가 출퇴근하려면 거리도 중요하고 굳이 내가 마련한 집을 두고 월세를 따로 낼 필요가 없잖아. 그러나 서연과 그녀의 부모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 그 집은 좀 불안해 보여서 그래. 어떤 점이 불안한지 말씀해 주시면 고려해 볼게요. 그러자 서연의 어머니는 애매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엔 다른 곳이 더 좋을 것 같다는 거야. 도현은 속이 답답해졌다. 자신이 마련할 수 있는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반대하는 모습이 이상했다. 하지만 분위기가 점점 압박해오는 듯해 그는 더 이상 깊게 따지지 않았다. 그날 밤 도현은 고민에 빠졌다. 대체 왜 저렇게까지 밀어붙이는 걸까? 뭔가 이상했다. 그러나 서연을 생각하며 그는 아직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지 않았다. 도현아, 우리 결혼하면 재정 관리는 내가 맡는 게 좋을 것 같아. 서연의 말에 도현은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내가. 응. 사실 우리 부모님도 그러시는데 요즘은 남자가 돈 관리하는 것보다 여자가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래. 남자는 일에 집중하고 집안 살림은 여자가 맡는 게 자연스럽다고 하시더라고. 도현은 찜찜했다. 근데 원래 보통은 같이 관리하지 않아. 서로 확인하면서 맞춰가는 게 좋지 않을까. 서연은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가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럼 내가 매달 가계부 정리해서 보고해 줄게. 따로 신경 안 써도 되고 내가 알아서 관리하면 편할 거야. 솔직히 도현이는 재테크 쪽으로는 관심도 없잖아. 도현은 뜨끔했다. 그녀의 말도 일리는 있었다. 그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큰 관심이 없었다. 은행에서 권하는 적금 정도만
넣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렇다고 해도 모든 돈을 내가 관리하는 게 맞을까? 그냥 서로 투명하게 하면 되잖아. 서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도현아, 우린 결혼할 사이야. 서로 믿어야지. 내가 이상한 짓이라도 할까봐. 그녀의 말에 도현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사랑하는 사람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결혼을 할까? 자신이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 아, 그런 뜻은 아니야. 그냥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럼 한 번 해보자. 만약 불편하면 다시 방법을 바꾸면 되잖아.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도현은 결국 그녀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무언가 찝찝한 기분이 계속 맴돌았다. 몇 주 뒤 도현은 월급이 들어오는 날 서연이 알아서 가계부를 정리하고 통장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자기야, 이번 달은 이렇게 정리했어. 서연이 정리한 내용을 보여주었지만 도현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생활비 지출이 예상보다 많았다. 이거 좀 많은 것 같은데. 아, 부모님께 이번에 조금 드렸어. 우리 결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도와주셨잖아. 얼마나 드렸는데. 그냥 몇백 정도. 도현은 순간적으로 눈을 크게 떴다. 몇백. 응, 결혼 준비하면서 부모님도 이것저것 많이 쓰셨잖아. 그 정도는 도리라고 생각해서. 근데 나한테 미리 말은 했어야지. 서연은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우리가 서로 믿기로 한 거잖아. 부모님께 드리는 돈인데 그걸 일일이 허락받아야 해? 도현은 할 말을 잃었다. 아니, 허락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상의는 했어야지. 갑자기 몇백을 쓰는 건 좀 크잖아. 난 우리가 한 가족이 된다고 생각했어. 가족끼리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 서연은 삐친 듯한 얼굴로 입을 삐죽 내밀었다. 도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도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러나 그는 아직 서연을 믿고 싶었다. 퇴근 후 도현은 서연의 집 근처에서 전화 통화를 하려고 잠시 걸음을 멈췄다. 여보세요? 네. 아, 일정 조정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가 통화를 끝마칠 즈음 바로 옆 골목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니까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했잖아. 더 늦으면 이자 감당 못해. 서연의 어머니였다. 도현은 무심코 걸음을 멈췄다.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은데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서연의 목소리였다. 지금 물릴 타이밍이 아니야. 더 버텨야 해. 내가 괜히 불안해하면 안 돼. 근데 이미 대출이 너무 커요. 아빠. 제 명의로 한 것도 있는데. 순간 도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대출, 서연 명의로? 너도 곧 결혼할 거잖아. 도현이 월급 들어오면 여유 생길 거고 내가 관리할 테니까 문제 없어. 그래도 도현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걱정할 거 없어. 내가 가계부 보여주면서 조금씩 조정하면 돼. 원래 남자들은 돈 관리에 관심 없어. 그냥 보고만 주면 넘어가. 서연은 망설이는 듯 했다. 근데 만약 도현이가 알게 되면 서연의 아버지가 비웃듯 말했다. 결혼까지 했는데 어쩔 건데. 이혼이라도 하겠어. 요즘 세상에 남자가 이혼하면 더 손해야. 그리고 너는 무슨 일 있어도 모른 척하고 있으면 돼. 도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지금 들은 게 진짜인가?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동안 느꼈던 찝찝함, 집 문제, 월급 관리를 맡겠다는 서연의 말, 부모님의 태도까지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끼며 조용히 몸을 돌렸다. 이대로 결혼을 진행해선 안 된다. 하지만 감정을 앞세워 따져 물을 수는 없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그는 서연과 부모님의 말을 더 듣고 싶었지만 오래 서 있다가 발각될 수도 있었다. 조용히 뒷걸음질 치며 그 자리를 벗어났다. 그날 밤 도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 누워있는 서연이
평소처럼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잘 자라고 말했지만 도현은 도저히 그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도현은 서연의 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그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직접 들은 말을 부정할 수도 없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다. 도현아? 서연이 문을 열며 반갑게 웃었다. 하지만 도현은 그 미소를 볼 수가 없었다. 우리 할 얘기 있어. 그의 차가운 목소리에 서연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 응, 무슨 일이야? 도현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본론을 꺼냈다. 대출 내 명의로 받았다며. 서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다 들었어. 내 부모님이랑 대화하는 거. 서연은 입술을 꾹 깨물었다. 도현은 그녀의 떨리는 손을 보며 확신했다. 내 월급으로 갚으려고 했지. 아니야. 그게. 서연은 허둥대며 손을 흔들었다. 그냥 잠깐만. 오해야, 도현아. 그게 꼭 그런 뜻이 아니라. 오해. 도현은 쓰게 웃었다. 내 아버지가 그랬어. 결혼까지 했는데 어쩔 건데? 남자가 이혼하면 더 손해다라고. 그 말에 서연은 완전히 굳어버렸다. 그때였다. 아니, 이게 무슨 소란이야. 서연의 아버지가 거실로 나왔다. 김대리, 갑자기 와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도현은 단호하게 되물었다. 제 월급으로 대출 갚을 생각이셨죠. 서연의 어머니도 뒤따라 나오며 혀를 찼다. 아니, 얘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가족끼리 돈 좀 쓰는 게 뭐 어때서 그래. 제가 언제 가족이었습니까? 도현의 싸늘한 시선이 부모님에게 향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결혼 준비하는 내내 돈 이야기만 했잖아요. 월급이 얼마냐, 신혼집은 어디냐, 월세로 살아야 한다 결국. 다 이런 이유였던 거죠. 서연의 아버지가 팔짱을 끼며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뭐, 내가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결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 말에 거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서연이 당황하며 도현의 팔을 붙잡았다. 도현아, 잠깐만. 우리가 잘 이야기하면 해결할 수 있어. 그냥 무슨 이야기를 더 하자는 거야. 도현은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내가 너랑 결혼하면 내 월급은 내 부모님의 빚을 갚는 데 쓰이겠지. 그리고 나는 내가 허락하는 용돈을 받아가면서 살아야겠지. 내가 원했던 결혼이 그런 거였을까?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정말 널 사랑해. 우리. 그때 서연의 어머니가 말을 끊었다. 결혼을 없던 일로 하겠다니. 그럼 우리 돈은? 도현은 그 말에 피식 웃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서연의 아버지가 인상을 쓰며 말했다. 너도 책임이 있어. 결혼까지 진행해 놓고 이제 와서 빠지겠다고. 그동안 들어간 돈은 어떻게 할 건데? 책임이요? 도현은 조용히 손을 들어 머리를 쓸어 넘겼다. 책임질 건 제가 아니라 당신들 아닙니까? 자기 딸 명의로 대출받아서 주식에 넣은 게 저였어요. 야, 이 자식이. 서연의 아버지가 성큼 다가오려 하자 도현은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결혼 없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사랑한다고 했지. 그런데 그 사랑이 결국 나를 이용하는 거였던 거야?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현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는 문을 열고 단호하게 걸어 나갔다. 그리고 절대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 도현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시켜놓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과의 관계를 정리한 지 며칠이 지났지만 머릿속이 복잡했다. 결혼 준비로 지출한 돈, 예단이며 예물이며 이미 들어간 비용들. 그리고 정신적으로 소모된 시간과 감정들. 손해가 크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벗어난 것이 다행이었다. 그때였다. 도현아,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서연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퀭했고 얼굴은 초췌했다.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도현은 피곤하다는 듯 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할 말이 있을까? 응, 그냥 아니,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도현은 그녀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도현아,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말을 이었다. 나 정말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그런 식으로 한 건 나도 몰랐어. 내가 제대로 알았으면 말렸을 텐데. 도현은 피식 웃었다. 정말 몰랐을까? 서연은 말문이 막힌 듯 했다. 도현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덧붙였다. 대출 내 이름으로 했잖아. 서연아, 대출을 내가 직접 서명하지 않고 받을 수 있어. 부모님이 몰래 했다 해도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전혀 몰랐다고? 나는 그냥 믿었어. 부모님이 괜찮다고 하셨고 어떻게든 될 거라고 하셨으니까. 그래, 내 부모님은 늘 그렇게 말했겠지. 도현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결국 넌 부모님 편을 들었어. 난 단 한 번도 내가 내 편에 서는 걸 본 적이 없어. 서연은 격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 정말 널 사랑했어. 우리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그녀의 손이 조심스럽게 도현의 손을 향했다. 그러나 도현은 살짝 몸을 움직여 피했다. 서연아, 그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만 가지고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 신뢰.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내가 내 인생을 흔들리게 만들지 않을 사람이라고 믿었어. 하지만 너는 내 인생을 내 부모님의 빚을 갚는 데 쓰려고 했어. 내가 몰랐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잖아.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사랑했다면 다시 회복할 수도 있잖아. 우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안 될까? 처음부터. 도현은 허탈하게 웃었다. 내 부모님은 지금도 나한테 돈을 요구하고 있어. 그게 내가 말하는 처음이야? 서연은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다.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 끝내자. 도현아. 서연은 다급하게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부탁이야.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줘. 나 정말 달라질게. 진짜야. 도현은 조용히 손목을 뿌리쳤다. 늦었어. 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 여기까지야. 그 말을 끝으로 도현은 서연을 두고 카페를 나섰다. 그리고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몇 달 후 도현은 우연히 한 뉴스를 보게 되었다. 급락하는 주식시장 비투 개미들 줄줄이 파산 위기. 기사를 클릭하자 하락장에서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줄을 이었다.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가 손해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의 사례가 연이어 나왔다. 그는 문득 서연의 가족이 떠올랐다. 서연의 부모님은 주식과 코인에 올인하고 있었다. 결혼을 서둘렀던 것도 결국 자신의 월급을 이용해 빚을 갚으려는 목적이었고, 자신이 빠져나오자 상황은 더욱 나빠졌을 터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도현은 검색창에 서연의 이름을 쳐봤다. 그리고 뜻밖의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윤 씨 가족 투자 실패로 심각한 재정난 지인들에게도 돈 빌려 피해 확산. 그 아래에는 서연의 부모님이 여기저기 돈을 빌리다가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도현은 숨을 들이쉬었다. 결국 이렇게 됐구나. 그는 서연에게 연락할 생각이 없었다. 이미 끝난 관계였다. 하지만 어쩐지 마음이 조금은 복잡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순간에 연락이 왔다. 서연 도현아, 혹시 잠깐 통화할 수 있을까? 도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다. 기운이 없고 불안감이 가득 서려 있었다. 도현아, 미안해. 갑자기 연락해서. 무슨 일인데?
그냥 나 너무 힘들어서.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부모님 완전히 망했어. 대출이 다 막혀서 이자도 못 내고 결국 파산 신청했어.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이젠 정말 아무것도 없어. 도현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나 일도 그만뒀어. 정신이 너무 힘들어서 버틸 수가 없었어. 사람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연락하고 다니는 부모님도 너무 힘들고 난 그냥 도망치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도현이가 나한테 했던 말이 맞았어. 사랑만으로 결혼할 수 없는 거였어. 나 이제야 깨달았어. 도현은 짧게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주길 바라는 거야. 서연은 침묵했다. 그냥 한 번만 보고 싶었어. 예전처럼 돌아갈 순 없을까 해서. 도현은 쓴웃음을 지었다. 지금 와서 응, 너무 후회돼.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제대로 판단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정말 미안해, 도현아. 도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달라질 건 없어. 서연은 흐느꼈다. 알아, 근데 그냥 나한텐 이제 아무도 없어. 그 말에 도현은 순간 흔들릴 뻔했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서연아, 넌 내 선택을 했고 난 내 선택을 했어.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건 내 부모님 때문만은 아니야. 너도 같이 선택한 거야. 그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나도 솔직히 마음이 완전히 편한 건 아니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빠져나온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제 서로 각자의 길을 가자. 그렇게 말하고 도현은 전화를 끊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만약 그때 그냥 결혼을 진행했다면 나도 지금쯤 같은 상황이었겠지.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커피 한 모금을 마셨다. 도현은 퇴근 후 회사 근처 카페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몇 달 전 서연과의 관계를 정리한 후로 그는 다시 예전처럼 회사와 집을 오가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다만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도현은 고개를 들었다. 아, 죄송해요. 여기 자리 비어 있나요? 긴 생머리에 단정한 옷차림을 한 여자가 테이블을 정리하며 물었다. 네, 앉으세요. 도현은 무심코 대답하고 다시 책을 보려 했지만 그녀의 얼굴이 눈에 익었다. 혹시 정유진 씨? 그녀는 깜짝 놀란 듯 도현을 바라보았다. 네, 혹시 김도현 씨 맞죠? 도현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은 같은 회사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다. 예전부터 인사를 주고받는 정도의 사이였지만 업무적으로 크게 엮인 적은 없었다. 와, 여기서 보네요. 혼자 책 읽고 계셨던 거예요? 네, 요즘 좀 조용한 시간이 필요해서요. 유진은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다. 바쁜 와중에도 자기 개발 열심히 하시네요. 그냥 습관 같은 거죠. 도현은 자연스럽게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유진 씨는 여긴 자주 오세요? 네, 퇴근 후에 가끔 와서 정리할 게 있으면 하기도 하고 그냥 쉬기도 하고요. 그녀는 컵을 손에 감싸주며 살짝 웃었다. 퇴근하고 나면 에너지가 남아있긴 한데 그렇다고 막 돌아다니는 건 별로 안 좋아해서요. 그 말에 도현은 흠칫했다. 저도 그래요. 퇴근하면 사람 많은 데 가는 것보다 그냥 조용한 곳이 좋아서. 진짜요? 유진이 눈을 반짝였다. 요즘 워라밸 중요하다고 하긴 하지만 저는 무작정 액티브한 라이프 스타일이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적당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해야 할까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예전엔 무조건 바쁘게 사는 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요즘은 내 생활 패턴에 맞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와, 생각이 비슷하네요.
유진은 밝게 웃었다. 그날 이후 도현과 유진은 가끔씩 퇴근 후 카페에서 마주치곤 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고 서로의 가치관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말에는 뭐 하세요? 어느 날 유진이 물었다. 예전엔 그냥 집에서 쉬었는데 요즘은 가끔 산책도 하고 혼자 맛집 찾아다니기도 해요. 오, 저도 그래요. 혼밥도 잘 하시나 봐요? 네, 처음엔 어색했는데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저도요. 그러면 다음에 시간 되면 같이 맛집 가볼래요? 유진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도현은 잠시 생각하다가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추천할 만한 곳 몇 군데 있어요. 그렇게 둘은 조금씩 가까워졌다. 도현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함이었다. 서연과는 다르게 유진과의 관계에서는 억지로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됐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고 같은 걸 좋아하며 비슷한 삶의 방식을 지향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현 씨는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는 서로 편하게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이 좋다고 생각해요. 유진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럼 저희 천천히 알아가 볼래요? 그 순간 도현은 확신했다. 이번엔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구나. 어느덧 1년이 흘렀다. 도현과 유진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서두르지 않았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다.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서로의 작은 습관과 성향을 알아갔다. 도현 씨, 오늘도 퇴근 후 카페 가요? 유진이 가볍게 물었다. 오늘은 카페 말고 다른 데 가볼까요? 어디요? 공원. 요즘 저녁 바람 좋더라고요. 유진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사실 저도 요즘 날씨 좋아서 산책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은 퇴근 후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이렇게 여유로운 저녁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좋아요. 유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예전에는 바쁘게 사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런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겠어요. 저도 그래요. 도현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진 씨랑 있으면 편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어도 된다는 느낌이랄까. 유진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거 저도 그래요. 도현은 걸음을 멈추고 유진을 바라보았다. 우린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유진도 그를 바라보며 살짝 웃었다. 응. 그러니까 우리 계속 이렇게 함께 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도현은 가만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유진 씨. 응. 우리 결혼할까요? 유진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응. 그녀의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도현은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았다. 이번에는 확신이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였다. 여기까지 도현의 선택과 성장,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평범한 직장인의 단조로운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만나고 배신을 경험하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도현은 한층 더 성숙해졌습니다. 사랑이란 감정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가치관이 맞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삶을 온전히 존중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반자를 만나는 것임을 이 이야기를 통해 느낄 수 있었죠.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하면서 행복한가? 라는 질문에 진실하게 답할 수 있느냐입니다.
도현은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했고 결국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사랑을 만날 수 있었죠. 서두르지 않는 사랑, 편안함 속에서 자라나는 신뢰, 그리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계. 결국 도현이 찾은 사랑의 형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도 사랑과 신뢰, 관계의 의미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관계에서 불안함이나 의심이 든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스스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와 깊이 있는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도현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걸어가시길 바라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